자, 저는 아플 때 저만을 위한 주치의가 있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만을 위한 주치의가 생겼습니다. 와, 건주 씨 주치의까지 다 계시고 네. 진짜 잘 나가시나 보네요.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나갑니다. 네. 네, 이렇게 주치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브에서 TV 메디컬 명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저희의 건강을 책임지실 주치의가 등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건주 씨가 주치의가 계시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럼 오늘 만나볼 명의는 누구신가요? 네, 과연 누구신가 하면요. 허리가 아프고 또 목이 아플 때 네. 이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TV 메디컬 명의! 우리 몸을 지탱하는 대들보 척추. 척추가 바로 서지 않으면 건강도 바로 설 수 없다. 척추 건강법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해줄 오늘의 명의는 안녕하세요. 오늘의 유닥터 정동욱입니다.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는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정병욱. 척추 건강 유지법부터 치료까지 당신의 척추 건강을 위한 맞춤 처방. 정병욱 원장이 제시하는 척추 건강의 명쾌한 해법.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척추 건강에 대해 알려주실 오늘의 명의 정병욱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가 주제인데요. 네. 이 척추가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만 직립보행을 하면서 양손을 자유롭게 쓰니까 그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건데 그런 직립보행이 가능한 거는 바로 척추가 온전하다는 얘기고 네. 척추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런 양손을 쓰지 못할 뿐더러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장애가 오니까 척추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럼 주변에 보면 척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척추 질환을 앓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크게 봐서는 전 인구의 한 80% 정도는 심각하다고 느낄 만큼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척추라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도대체 척추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네. 도대체 척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 모형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위에는 머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네. 우리의 머리가 있고 그 밑에부터 우리의 몸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부위를 다 척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부위를 나눌 때 목 쪽을 한 군데로 보고 네. 그 밑에 등 쪽, 그다음에 허리 쪽, 꼬리 쪽 나눕니다. 이것을 목 쪽은 경추라고 표현을 하고 네. 등 쪽은 흉추, 네. 허리 쪽은 요추, 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제 천추와 미추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목과 등, 허리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척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패널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분 중에 소윤 씨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척추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능은 잘 모르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끝이 없는데 목 하면은 주로 팔로 가는 신경들을 지배하고 등 쪽은 우리의 내장기관과 각종 자율신경계들, 예를 들어 심장이 빨라진다거나 이런 기능이고 허리 쪽은 다 우리 다리 아래쪽으로 그래서 목 하면은 되게 팔과 연관을 지으시면 되고 허리 쪽은 되게 다리와 연관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가장 간편합니다. 네. 어떤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화면을 보면서 척추 질환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신경이 눌려서 오는 병.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각종 디스크, 목 디스크, 네. 허리 디스크. 근데 의학적인 공식적인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고 단순히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많이 오는 360도가 전부 다 같이 눌리는 경우를 보고 대개 척추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또 척추를 지지해주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뼈처럼 변해서 골화증이 돼서 그 뼈 조직으로 변한 것이 신경을 눌러서 허리면 허리, 목이면 목, 그 해당 부위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종류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와가지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걷거나 숙이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온전하게 그 안정성이 유지가 되지 못할 경우, 특히 척추와 척추가 연결되는 고리가 분리가 되는 병이나 이로 인해서 척추가 앞으로 어긋나는 병 또는 뒤로 어긋나는 병을 각각 전방 전이증, 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 그 외에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이라는 병은 우리 자동차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나듯이 디스크 자체가 수분을 잃고 자꾸 그 높이가 가라앉으면서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척추에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말 척추를 잘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척추 질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같은 게 왔을 때는 주로 당연히 목이 아프면서 어깨나 팔 쪽으로 네. 당기거나 뻗치거나 특히 손가락이 저리거나 네. 이런 증상이 오게 돼 있으시고, 허리 쪽에 문제가 왔을 때는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우리 엉치 부위, 그리고 다리 쪽이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 또 발가락 끝이 저리는 증상, 그 걷기가 힘든 것, 이런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한 번씩은 병원에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4분이 미리 척추 건강 검진을 받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보시죠. 척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이건주 씨, 재민 씨, 가야랑까지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네, 들어오세요. 원장님, 저희가 오늘 척추 검사를 받으러 왔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어떤 검사를 정확히 받게 일단 되나요? 제가 평소에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손으로 네.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소에 증상이 어떤 게 불편하신가요? 척추 질환을 제대로 진단받으려면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문진과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이후에 방사선학적 검사로 확진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저희 근데 죄송한데 큰 사이즈 없나요? 옷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너무 떨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척추도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검사를 다 해서 제 몸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오가는 일이 같은데. 재민 씨는 기분 어떠세요? 내 몸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보이면 문제가 있으면 치유하고 싶어요. 예랑 씨, 척추 건강 자신 있나요? 괜히 겁나는 거 있죠. 몇 해 전에도 한번 찍어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니까 괜히 떨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사랑 씨도 엑스레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척추 건강 검진을 위해 각각 목과 허리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요. 사랑 씨,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도 꼭 모시고 와서 검진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누워 있었어요. 과연 척추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4분이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목과 척추의 엑스레이 촬영 결과 궁금한데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면서도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네. 허리가 아프다는 이사람. 살이 쪄서 아무래도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비만이 척추에 무리를 준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4사람의 척추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도 참 걱정이 됐는데 네. 한번 엑스레이 결과로 살펴볼까요? 네, 이건주 씨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특별히 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곧게 곧다. 잘 보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네모난 뼈와 뼈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우리 디스크가 있는 곳인데 4번 뼈와 5번 뼈 사이가 특히 많이 좁아져 있고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안에 하얀 게 하나 있습니다. 하얀 선이. 그리고 그 밑에 마디 5번하고 천추 사이도 많이 좁아져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 이쪽이 이제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인데 상당히 좀 다른 분들에 좀 두껍죠. 여기가 이게 이제 지방층인데 네모난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는 원래 하얀 게 정상인데 두 마디가 특히 까맣고 뒤에 신경이 내려오는 관에 여기는 4번, 5번 사이는 특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단면으로 잘라보니까
평평하게 가야 될 디스크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다 튀어나와서 두 부위에서 신경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주 씨의 진단명을 보면 네. 4번, 5번 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속칭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거고 네. 5번하고 천추는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이라는 그 자동차 펑크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 결과를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 각종 건강 이 상담이나 이런 정보에서 가장 많이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운동이란 말이 많이 오르내리지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자세고 네. 올바른 자세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이 또 잘 생각 안 하는 게 체중 관리입니다. 네. 체중을 반드시 본인의 적정 과체중이나 비만까지 가지 않도록 네. 적정 체중을 반드시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항상 이 뼈와 디스크만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지지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네. 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 단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럼 혹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통증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인 요법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네.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다행히 예전에 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한동안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이제 칼로 절개하고 들어가는 방법, 뭐 등 쪽으로 특히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제 등을 절개하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등이 또 아프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굳이 째지 않고 내시경 같은 접근을 하거나 네. 오히려 척추 수술을 앞쪽 복부를 통해 가지고 네. 등 쪽을 손 안 대고 수술하는 방법 등 최신 기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를 받기보다는 그 전에 그 상태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패널분들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과연 패널분들은 척추 질환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실지 확인하기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등을 꼿꼿하게 편 자세가 허리에도 좋다. 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아니 5분이 다 O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니 미스 경기진 정지혜 씨, 정지혜 씨는 왜 O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당연히 바른 자세가 척추가 곧게 있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굽은 자세는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주현 씨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왜 O를 선택하셨어요? 아무래도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근육이 좀 꼿꼿이 세워야지 척추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다면 원장님 정답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정답은 뭔가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말 네. 정말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그 맞았습니다.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사물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거나 할 때 내가 과연 군인들 차렷 자세를 나도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하고 있는 건지 특히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취하는 자세인데 그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만 그렇게 군인 자세를 기억하셔도 굉장히 척추 관리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기가 지금도 좀 힘드신데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더 아프세요, 이제. 아...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재민 씨 또 내주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유전이 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세 분이 O, 두 분이 X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경기 미 배소윤 씨는 왜 X라고 선택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디스크는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디스크로 되게 고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이번 거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틀리셨어요. 척추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은 유전이 되지는 않고 네. 다만 가족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가족분들 중에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어머니 밑으로 이제 따님들이나 마드님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저희가 보지만 직접적으로 어떠어떠한 유전 인자 때문에 바로 유전력이 있다라고는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척추 건강, 이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자세. 네. 두 번째가 체중과 식이요법. 네. 세 번째가 적절한 운동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배워볼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네, 간단하게 목과 허리에 네. 한두 가지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랑 씨랑 사랑 씨 좀 한번 네. 나오시죠. 네. 가야랑 분들이 도와주시네요. 네. 되게 우리 현대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목 스트레칭법인데 네. 오른손으로 의자 오른쪽 부위를 딱 잡으시고 자, 우리 패널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그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손과 반대 방향으로 쭉 밀어보시죠. 그러면은 요 오른쪽 이 목 부위 옆 측면하고 뒤쪽이 여기가 굉장히 당깁니다. 이게 네. 평소에 굉장히 많이 수축이 돼서 경련이 오듯이 이렇게 통증이 오던 걸 풀어줄 수 있는 자세고 이걸 한 10초간 하신 다음에 다시 푸시고요. 이거 한 3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 또 반대편으로도 왼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왼손 위에 잡으시고 역시 고개를 오른쪽으로. 어깨는 많이 가지 마시고 고개만 쭉 여기가 밀어주시면 시원해요. 돼요. 예. 그럼 이쪽 측면하고 뒤쪽 네. 근육이 많이 풀어지실 겁니다.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왼손으로 턱을 앞에를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머리 뒤통수 쪽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앞쪽 아래쪽으로 고개를 좀 밀어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역시 등 쪽에 있는 이 승모근이라고 하는 그 마름모 모양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지그시 풀어주는 거. 가슴을 굽히지 마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역시 한 10초간 하시고 자세 풀어주시고 이거 한 3회 정도. 당긴다. 네. 자, 이번에는 간단히 할 수 있는 허리 스트레칭법인데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다리를 이제 편안하게 좀 뭐 어깨 넓이보다 좀 안 되게 벌리시고 네. 예, 조금 넓게 쓰시죠. 저. 왼손을 이제 옆구리에 대시고 왼손을 옆구리에 올리신 다음에 네. 오른손을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귀에 굳이 붙이실 필요는 없고 어깨를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골반만 반대편 오른쪽으로 쭉 지그시 미십시오. 와 시원하네요. 조금 더 내려 보세요. 예. 그대로 내려가시면 당겨요. 오른쪽 옆구리하고 허리 쪽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 많이 될 겁니다. 예, 다시 사랑 씨 따라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운동이 될 줄 몰랐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당겨요. 스트레칭하면 반대편으로 하셔도 되고 맞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엎드려서 네. 요 두 손바닥을 가슴 앞쪽에 대시고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래쪽 허리 이하의 다리 쪽은 그냥 바닥에 붙이신 상태에서 팔만 쭉 뻗어보세요. 네, 그럼 등이 활처럼 이렇게 휘는데 이렇게 해서 한 10초간 자세를 유지하시고 다시 풀어주고 하는 걸 반복하시면 역시 등 쪽 척추 기립근이나 이 등 쪽 근육을 많이 스트레칭하고 좀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법 몇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 당부해 주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사람의 몸은 강 위에 떠 있는 배 같아서 가만히 현상 유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강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 몸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노화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젊게, 남들보다 더 활기차게 살려면은 강물 거슬러 올라갈 만큼의 어떤 노력을 매 시간 해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우리 건강을 잘 지키셔서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